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S 2024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All Together All On인데 사실 여기에 이제 적을까 말까 한 게 뭐였냐면 내가 다 보여줄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서 다 보여줄 테니까 와라. 이게 이제 이번 CS의 모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AI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스마트홈, 뭐 인프라 전 산업이 융합되는 모습. 이것을 이제 CS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생성형 AI 부분하고 이제 모빌리티 부분하고 디지털 헬스 한 3개 정도를 크게 강조를 했고요. 그런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S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작년하고 비교할 때 약간 그 키워드가 크게 드러나는 건 없는데요. 특이한 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휴먼 시큐리티 포 올이라고 하는 부분을 혁신상 분야까지 마련을 했어요.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올해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생성형 AI가 상당히 강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S 측에서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모든 기술 다 C에서 보여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이게 IT나 최신 기술 중심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래서 모든 기업과 산업이 함께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CS 주최 측에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디어데이 한 이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전시가 이제 4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과 참여한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한 3,500개 정도 전시업체가 이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혁신사항이 한 3,000개 정도에서 한 360개, 356개 정도 혁신사항을 수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CS 강조하는 게 올해 참가자가 역대 최고로 많을 거라는 거죠. 상당히 붐빌 예정이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표도 막 없고 그런데. 지난 7일에 이제 프리뷰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AI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 융합되는 모습들 그런 거 강조했고요. 한국 기업들 역시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혁신상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기조연설에서 이제 여러 업체들로 좀 확산이 되는 거죠. HD 현대도 있고요, 지멘스도 있고, 로레알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업체 참여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는 이제 뭐 현대차나 삼성 얘기가 좀 나왔고, 뭐 구글, 아마존, 뭐 여러 업체들 경쟁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생성형 AI, 그다음에 게이밍도 있었고, 서스테너빌리티도 있었고, 이제 비클 테크.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전시 방문의 입장에서는 요 3가지 키워드 부분들, 그다음에 휴먼 시큐리티 포 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S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그 디지털 헬스, 생성형 AI, 그다음에 서스테너빌리티 부분, 비클 테크 이 정도 좀 얘기가 핵심이 좀 되고 있고요. 토픽은 뭐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봐야 될 거냐를 보면은 네, 역대 최대 전시에서 이제 관람객 수가 많을 거라서 동선을 좀 잘 짜야 된다. 특히 이제 첫날하고 이튿날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람 동선을 잘 짜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은 이제 두 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메타 이런 메이저 업체들의 플랫폼 경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AI 기술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제품을 어떻게 녹아드는가, 그다음에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은 뭐 그냥 에브리웨어 전체 다 탑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모빌리티 산업의 이제 혁신사항의 특징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쪽,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의 혁신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으로 바뀌면서 산업 자체를 이끌어가는 모빌리티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휴먼 시큐리티 포 올.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뭐 친환경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헬스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여러 부분이 분야가 나오는데 HS4A를 본격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뭐 전쟁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휴먼 시큐리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기술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데이 프롬 이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테크 트렌드 투와치가 상당히 재밌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시사점들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어떤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업체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플랫폼과 서비스 부분 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우리나라 업체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미국의 플랫폼을 가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미국의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도 솔직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플랫폼 공부를 좀 해야 서비스나 제품도 가니까 그런 지원들도 필요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설, 기조 연설에서는 이제 뭐 이게 지멘스 있고, 그 다음에 로레알 있고, 월마트 쭉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쪽에서는 여기서 이제 올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 물론 자율주행 선박도 있지만 건설 기계나 로봇 쪽을 강조할 걸로 이제 그룹에서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퀄컴 부분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몇 개 파트로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올해 생성형 AI. 그러니까 사실 올 초 이제 작년 말부터 어떤 챗GPT 열풍이 시작이 됐지만 올해 초 CES에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전시에서 보여지진 않았는데 이제 전시에서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어떤 생성형 AI가 과연 이제 어디까지 확장돼서 뭘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미래 모빌리티 부분들, 그 다음에 HS4A, 디스플레이, 로봇,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 지속 가능성, 요 정도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발표는 길긴 한데 축약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와 융합하는 부분들, 전시회가 둘로 이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원천 기술과 그들이 제시하는 서비스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플랫폼 기반의 대형 서비스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져다가 또는 이제 그 유사 기술로 개별로 만들어가는 어떤 작은 서비스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뭐 전체 어떤 그 산업으로 확장돼가는 부분들, 가전, 디지털 헬스, 그 다음에 뭐 쭉 해서 확산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온 부분이 다 이제 어떤 생성형 AI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거기에 실시간은 아니다. 약간의 뭐 편집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천하의 구글조차도 지금 어떤 이런 경쟁에서 좀 조바심을 좀 내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좀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나오고요, 아마존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제미나이를 이제 픽셀 폰에 넣어서 가겠다,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픽셀 폰에 넣어서 뭐 영상 통화나 아니면 대화나 회의 같은 부분들을 이제 서머리를 하겠다, 멀티모달 AI를 통해 서머리를 하겠다, 여러 응용에 쓰겠다, 이런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랑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툴에서 뭐 화상회의 요약이라든가 뭐 번역이라든가 이런 툴로 나오고 서비스로 나오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스튜디오랩 최고 혁신상을 받은 우리나라 업체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어떤 상거래 컨텐츠가 필요할 때 생성형 AI를 통해서 마케팅 컨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 이런 기술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라트 AI 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모나 AI 같은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화를 제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뮤직비디오나 아바타를 자동으로 만드는 부분들, 음악에 대한 응용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좀 하나의 좀 트렌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형 업체들이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좀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하나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성형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확장하는 모습들, 이런 게 하나,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그 AI를 통한 애플리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주요 참여 업체 이제 CES가 발표한 부분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현대, 기아, 벤츠, 그다음에 뭐 빈페스트, 토그, 그다음에 여기 볼보, 위라이드, 그다음에 모비라이, 자율주행 업체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슈퍼널 같은 이제 UAM 업체들도 있고요. 여기 브런즈윅 같은 선박 업체들, 그다음에 여기 존디어나 캐터필러 같은 뭐 농기계나 건설 장비, 중장비 업체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산업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올 초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석한다. 이런 게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9월에 열린 그 독일 모터쇼의 핵심은 뭐냐면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 SDV가 있는데 독일 자동차 3사가 그 플랫폼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플랫폼을 벤츠 2024년 양산, BMW 2025년 양산, 폭스바겐 2026년 양산해서 그걸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모두 좀 봐야 되냐면 지금 전기차가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나 BYD의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어떤 기존 시장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독일 3사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질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회 충전거리 700km 이상, 벤츠 같은 경우 이제 MMA 플랫폼이라는 전기차 플랫폼으로 750km 이상을 가는 전기차를 내놓을 거고 거기에 엔비디아나 퀄컴의 프로세서를 쓰고 원래 이제 엔비디아 프로세서 루미나 라이다였는데 라이다를 넣어서 훨씬 더 안전한 차량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이런 걸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마 올해 전시에도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그런 방향성에서 이제 컨셉카 같은 것들을 좀 몇 개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벤츠가 내놨던 부분들은 이제 모터를 기존의 레이디얼 플럭스 모터가 아니라 액시얼 플럭스 모터를 써서 무게나 크기가 작고 토크가 높은 거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면 무게와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냐? UAM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UAM에 들어가는 모터도 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나오는 부분들은 자동차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을 다 같이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HD현대도 이제 현대오토에버 협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UAM 쪽에 현대차 전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올해 현대차 전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다양한 이슈들을 볼 거고 일단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 로드맵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 앞에 이제 독일 3사처럼 그런 거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UAM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전시가 좀 있을 거고요. 그 현대차 이제 그룹 7개 계열사 참여할 거고요.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EV 새로운 뭐 전기차를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품사들의 전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신상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제 라이다 센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티넨탈에 보면 이제 레이더 사용하는 이제 자율주차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에서 이제 벤츠가 레벨 4에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공항이나 이런 데 발렛 파킹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랑 그 연결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혼다의 뭐 초소형 이제 전기 기기 운송기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타이어
예측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아비커스 이제 HD 현대 쪽이죠. 자율운항 선박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많고 그 자동차의 실내가 변화되는 모습들.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차량의 실내가 생활 공간으로 바뀌고 가전이나 IT 산업과 융합되는 모습들 이런 게 이제 하나도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게 뭐 비행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굴착기 충돌 방지 시스템 다양한 산업들의 이슈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전기차나 친환경, 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신기술을 선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엔 우리나라 업체고요. 다음에 이제 로봇도 많이 확산이 되는 거죠. 올해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여기 모빈이라고 하는 업체죠. 현대차에서 나와서 만든 업체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배송 로봇들 우리 여러 전시에서 봤던 부분인데 이제 CES에서도 이제 재미난 전시를 좀 선보일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스마트홈용 서비스 로봇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서비스 로봇들이 쭉 이제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부분들. 그래서 내년부터 이슈가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2025년부터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4년에 한번 투입은 해볼 수 있어. 뭐 이 정도 뉘앙스였고 그다음에 애질리티 로보틱스, 포드랑 협력하는 애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에 1만 대 생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공장을 짓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존하고 협력한 그런 영상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재밌는데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작업용 로봇을 꼭 휴머노이드로 만들어야 될까? 그런데 이제 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휴머노이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데이터가 사람이 나르는 데이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휴머노이드가 작업을 좀 보조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뭐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 또 다른 형태의 로봇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사가 지금 로봇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장에서 요즘 HMDX도 있는데 공장에서 AGV나 AMR을 통해서 작업용 로봇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 스팟도 이제 뭐 진단이나 이런 고장 진단 이런 데 쓰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에 올해 혁신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다양한 형태의 로봇 기기가 나온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태양광 부분들, 두산에서 나온 로봇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그 서비스 로봇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빈 아까 나왔던 우리나라 업체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서비스 로봇, 작업용 로봇이나 뭐 다양한 로봇들, 산업용 로봇들이 많이 확산된다. 이런 부분들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로봇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대형 산업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실적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반려 로봇이라든가 이제 뭐 코딩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들도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 부분은 TV 시장이 뭐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약간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 변화가 모빌 산업이 엄청 떴다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이제 공급 초과의 시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많이 가면서 약간 어떤 감소해 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OLED의 주도권을 잡고서 좀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브랜드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이게 또 하나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 전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앞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이제 LG 쪽, 주로 이제 그 OLED TV 쪽을 주로 가면서 이제 삼성 쪽에 이제 QD OLED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LG도 이제 그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선보일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실제 이제 전시에 가면은
네,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엄청 많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 이제 모트렉스 이제 우리나라 업체죠. 한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에서 XR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포비아 같은 경우 이제 뭐 차량 시트나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 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한 부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포비아 부분들 있었고 다음에 어떤 스마트홈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나눠봐야 될 게 주요 대기업의 방향성하고 스타트업의 개별 방향성을 봐야 될 거고 그 스타트업의 방향성 다 어디로 하냐면 플랫폼 위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생성형 AI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이제 스마트홈도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뭐 구글 메타처럼 뭐 플랫폼 얘기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대형 업체들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그런 주 가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어떤 개별 기기들, 뭐 IoT 기기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의 진화를 이제 스마트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성을 강조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어떤 뭐 전쟁 이슈도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건물 내에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뭐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또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제 실내에서 동작이나 음성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뭐 AI 프로세서가 또 중요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전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과 이제 LG의 연결 플랫폼의 경쟁들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이슈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 이제 뭐 그 삼성하고 LG에서 혁신상 나온 가전들을 많이 이런 걸 받았다고 많이 발표하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나머지 이제 쭉 정리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니터링 부분 많이 있고요. 실내 어떤 모니터링 부분들, 그 센싱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 스마트 택배함 이런 부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어떤 그 IoT 기기들,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도 이제 몇 년째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건물의 밖에 창을 통해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발전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우면은 이거를 좀 가려줘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컨셉들, 어떤 빌딩에서의 스마트 빌딩 개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V터치는 또 이제 우리나라 업체죠. 다음에 올해 보면 디지털 헬스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좀 이제 아쉬운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CS 2023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치료 관련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미국, 그다음에 치료랑 원격 진료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 네, 우리는 분명히 뒤처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단 관련 업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진단 치료가 안 되더라도 진단 관련 업체들만이라도 어떻게 이걸 시장에 상용화를 효과적으로 시킬 것인가라는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여기는 규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CS 2023도 마찬가지고 갔다 와서 업체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규제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요 디지털 헬스 분야가 될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에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심박 조절기로 올해도 이제 최고 혁신상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우리나라 업체죠. 아모레 퍼시픽 립스틱인데 메이크업을 화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혁신상을 하나 받았고요. 안실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다 진단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들인데 다 진단 쪽인데 진단이라도 어떻게 상용화를 시장에서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디지털에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CES는 이제 메타버스를 그냥 뭐 가상 세계뿐만이 아니라 AR, VR, XR을 다 이제 묶어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NFT나 블록체인 관련한 부분들 좀 있고요. 다음에 어떤 AR이나 VR이나 XR 관련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메타버스를 가게 되면 뭐랑 연결되냐면 이제 AI랑 묶어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HS4 Human Security for Al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CS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S 선을 딱 지키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에 개입은 안 하지만 전쟁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CS 참가 기업들이 조금 더 노력해달라.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이제 이게 꼭 여기 카테고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카테고리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헬스 관련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뭐 이게 오염 제거 이런 부분들, 이건 뭐 지속 가능성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제품인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공기를 주입해서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플랜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고 혁신상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도 우리가 이제 친환경과 묶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 최소화, 에너지 효율성 확보,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여기에 어떤 그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 해서 기술은 이제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뭐 우리나라 업체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에서 어떤 도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각각 혁신상을 좀 받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분야고요. 다음에 뭐 이제 보면은 뭐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이제 본 부분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뭐 작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소변으로 뭐 측정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인 걸 어떻게 맞춰야 가야 될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인프라적인 측면들, 스마트 빌딩에서의 이슈들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한 143개 정도 받았다라는 수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혁신사항 부분은 수치는 조금씩 바뀌긴 해서 이제 봐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받은 게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삼성 3개, LG 2개, 최고 혁신사항 스타트업 8개가 받았는데, 시사점이 있는 제품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GK 보팅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 오연옥 교수님과 국민대 김재규 교수님 이제 설립한 회사죠. 작년에도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온라인 투표 부분도 올해도 이제 최고 혁신상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텐마인즈의 이제 베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베개에서 수면 측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고요.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 장애인용 기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도 올해 이제 혁신상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한번 스루 아까 좀 봤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 관광 탑테이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요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처음에 이제 뭐 아두이노를 가지고 전자의수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활동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드로에서의 이 전자의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도 뭐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 그 최고 혁신상 받은 업체들이 이제 계속 좀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의 이제 키워드를 보면 뭐 생성형 AI,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리고 여기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이 정도 키워드들, 그 다음에 HS4A, 이런 부분들이 이제 CES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올해 정리해 보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을 거다. 동선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미국의 거대 업체들은 어떻게 쓰고, 대기업들은 어떻게 쓰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산업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어떤 엔지니어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쪽이 최근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 한번 좀 이제 자동차사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단순히 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UAM이나 선박이나 로봇이나 농기계, 건설기계로 확장되는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휴먼 시큐리티 4에서는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매년 이제 가서 보시면 개별 이제 이게 기술이 워낙 다양하고 개별 기술들 막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이게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속 가능성 기술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CS 측에서 디지털 헬스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 혁신상도 많고 제품도 많을 거다. 근데 과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상용화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볼 수 있고요. 뭐 여전히 뭐 CS에서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홈이니까 스마트홈 분야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